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장벽 깊이 들어가 잊고 있던 깨끗함을 깨우다. 바이오 시카덤으로 빠르게. 단 하나의 해답. 엔서 19 시카판테놀. 저는 제가 혼자 팟캐스트를 몇 개 해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같은 경우는 혼자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봉태규 씨랑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진행자의 역할이었었는데 특히 이제 우아알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할 때는 제가 편집도 하다 보니까 제 언어적 습관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진행을 할 때. 네. 원래 요파 씨 같은 경우는 UMC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받아치는 역할이니까 그런 게 없을 텐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무튼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진행을 하시다 보니. 왜냐면 이제 그 맥을 끊고 이제 다음 걸 넘어갈 때 하는 말이 별게 없거든. 저 같은 경우는 요파씨 편집은 제가 하고 그 알실 편집은 또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녹음하는 걸 제가 편집하는 일은 없거든요. 아마 이제 본인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본인이 말해놓은 거를 자기가 편집할 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일 녹음 당일 편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할까요? 라고. 네. 네. 맞아. 자기가 자기 거 하면은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못 들을 것 같아요. 나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뭐 인세미네이터가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오늘 편집을 하신 입장에서 네. 아무튼이란 얘기를 많이 나올 테니까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거 편집하면서 아무튼 잘라내면서 하여튼 속으로 무슨 아무튼이래 계속 막 이러면서 엄청 자조하면서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다음 사연 박민영 씨의 사연입니다. 4월 15일에 온 사연이라고 주석이 달려있네요. 네. 좀 된 사연입니다. 봄에 왔던 사연입니다. 네. XSFM 좋게 된 사연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는 박민영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여느 분들과 비슷하게 많이 아끼면서 사십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은 자식들 올 때, 할아버지 계실 때나 틀지 당신 혼자 계실 때는 집에서 패딩 입고 전기장판 틀고 앉아 계시고요. 필요한 것에 돈을 아끼신다기보다는 생활하실 때 자원을 최대한 아끼세요. 제가 아는 친구도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서 패딩 입고 잘 때 그 슬리핑백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 친구도 봤어요. 아, 정말요? 네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아끼면 정말 얼마나 아끼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 그러게요. 겨울 한 달을 한번 맘먹고 그렇게. 근데 그거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으면은 네. 언제 한번 맘먹고 펑펑 틀어봤는데 뭐 6,500원 그러니까. 차이가 뭐 이러면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본가에 가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이 여름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원래 이제 에어컨을 거의 1년에 한 번도 저희 올 때만 트시는 뭐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가을을 맞이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에어컨 진짜 그 존재만으로도 디자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쓰시다가 이제 뭐 최근에 바꾸시고 이런 건데 그래서 올 여름에는 뭐 습하기도 하고 뭐 덥기도 하고 이제 그래갖고 에어컨을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만큼 트셨대요. 아, 진짜요? 평생 처음으로. 오. 그랬더니 6,000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참 안 하시는 분인데, 야, 이거 펑펑 썼는데,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펑펑 쓰진 않아. 그렇죠, 그렇죠. 나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좀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이렇게 용기를, 그래, 엄마 펑펑 쓰면서 사세요. 막 이렇게. 6,000원 차인데. 저도 진짜 어머니한테 많이 했던 말이, 이럴 거면 에어컨 왜 샀어?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그렇게 싫다고 하시면서 아끼셨는데 6,000원 차이라는 것이 최근에 그러니까 진짜 에어컨 인생 뭐 어머니 입장에서 한 40, 50년 만에 처음으로 6,000원 차이라는 걸 요번에 이해하셨는데 막 이제 평생 아끼신 게 억울해서 막 겨울에도 틀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뜬금없지만 저는 생선구이집 가면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생선살을 깔끔하게 발라 나눠주는 쪽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하시는 거 보고 생선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키웠고요. 물론 엄마는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가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렇죠. 예, 이런 거 회 뜨다 보면 이제 뭐 알기도 압니다만은 회를 안 떠도 잘 바른 사람들은 이렇게 등부터 등 지느러미 네. 기준으로 살짝 위부터 시작하면은 밑에가 이제
가시가 다 모인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알게 되죠. 젓가락을 넣어서 살짝 긁은 다음에 등뼈만 싹 발라내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생선살 바르는 걸 탐탁치 않아 하세요. 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요. 등 잔가시 사이사이에 있는 살, 꼬리 끝부분, 내장 근처, 껍질 등등 급기야는 다 컸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다 큰 손녀 생선살을 발라주시고 민망한 제가 그걸 만류하고 혼자 발라 먹으며 멀쩡한 살코기들을 다 버리는 모양을 보시더니 가르고 제 입장 다 모으면 손톱만한 분량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 장가시를 먹는 걸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로 닫고 이제는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제가 식탁에 앉기 전에 미리 조기를 살코기만 남겨서 서빙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손녀에게 생선을 발라주고 싶으신가 했지만 아닙니다. 네가 생선살 바르는 걸 볼 수가 그러니까요. 없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박민영 씨 본인도 어디 가서는 생선을 잘 바르는, 어디 가서 네. 좀 바를 줄 아는 사람인데 할머니는 진짜 손톱만한 거를 더 남기기 위해서 직접 발라주시는. 이럴 때 이제 친구분들은 박수만 치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아,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데 진짜 생선살을 발라주는 거는 정말 한국만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네. 어떤 뭐 부성애든 모성애든 혹은 뭐 할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가 진짜 한국적인 거는 생선살 발라주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가끔 명절에 가면은 생선살을 발라서 밥에 올려주세요. 그니까요.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 싫어하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몇인데 밖에서 이러면 아들 욕 먹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네, 막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선살을 발라서 올려주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선을 먹지 않으니까 다 네. 필렛 형태로 이제 뭐 튀겨서 먹거나 이렇게 하지 생선을 가시채로 이렇게 상위에 올려놓는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그 아시아권의 문화인 것 같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식당에 나와서 가시 나오면 거의 레스토랑 고소할 수 있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안 그래도 엊그저께 무슨 생선 전을 먹다가 대구살 전감을 네. 사서 전 구우면 아직도 가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죠. 네. 생선전은 아이들 못 먹이겠어요. 완전히 다 분해하지 않는 이상 가시가 너무 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 문화는 아직도 이렇게 가시에 관대한 걸까? 그렇죠. 왜냐면 그 전감이라고 해서 팔았으면 적어도 완벽하게 생선 가시를 제거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뭐 관련 조항이 없는지 너무나 아직까지도 전감 사면은 가시 계속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건 이제 나중에 점점 나아가면서 가시가 아예 없는 전 쪽으로 발전을 해가는 쪽이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 진짜 누가 하나가 굉장히 크게 사건을 크게 확대시켜서 그렇죠. 의미를 이제 만들면 이제 좀 나아지려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가시 걸렸다고 회사를 고소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가 한번 있어 봐 이렇게 바뀌려나? 그러니까 뭐 사실 한국은 이제 생선을 안 드시는 분이 뭐 맛 때문에 안 드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이 가시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필렛을 사려면은 아예 우리나라산이 아닌 걸 사면은 훨씬 가시가 덜하고 우리나라에서 살만 발라진 건 아직도 가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화 탓이겠지만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 특히 생선살 발라주고 이런 거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문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할머니도 한 수 접어주시는 짠돌이가 계시니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동거인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물건 버리는 꼴을 못 보시는 쪽인데요. 저 어렸을 때 방문한 할아버지 사무실에 6, 7개의 TV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브라운관 TV를 수리해서 선반에 쌓아두시고 각기 다른 채널을 틀어놓으셨어요. 이거는 백남준 씨가 울고 갈 미디어 아트 수준으로 7개 정도를 이 당시에 같이 다른 채널을 틀어놓는다. 이건 이제 7개의 채널을 동시에 보고 싶으신 마음보다는 그냥 내 컬렉션을 감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약간 이 매스미디어를 선택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 모든 거를 다 자기 눈앞에 펼쳐놓고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걸 돌리잖아요, 보통. 채널을 돌리는 그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 피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내 눈동자만 움직여서 집중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른 채널을 틀어놓으셨어요? 가로 열고 전기세는 과연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짠돌이보다 더 짠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지금 기껏 아낀 전기세를 난방비 아낀 거를 지금 할아버지는 사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또 사무실이셔가지고 내가 안 낸다. 그리고 사무실 전기는 좀 싸죠? 그렇죠. 정년보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안 내실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뭐 대표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네. 네. 대표가 아닌데 7개를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직원인데? 그건 그렇네요. 아니, 뭐, 모니터 요원일 수는 있겠죠. 이 당시에도 모니터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 흡사 백남준의 그러네요. 백남준 씨의 아트웍을 떠올리게 하는 장관이었는데, 아쉽게도 사진이 없습니다. 그걸 찍어놨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트위터 같은 걸 하지 않는 시절이라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안 되었나 봐요. 지금도 28년 된 쌩쌩한 선풍기 이런 건 평범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판촉용 부채 같은 것도 아직 집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28년 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28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쌩쌩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만든 것들은 또 이렇게 오래 못 쓰잖아요. 그러게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요즘 거는 PB 상품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네. 땡땡마트에서 나온 것도 아예 있더라고요. 그거 막 리모컨도 있고 너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옛날 그거보다 더 고장이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전제품을 사면 10년, 20년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에는 5년 쓰면 만족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죠? 네. 제발 좀 새 거 사 이런 걸 우리 자식들도 이제 뭐 하게 될런지. 이 판촉용 부채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절약 정신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돈 아까워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거거든. 그쵸, 판촉용 부채 같은 경우는. 굳이 버리기도 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라이터 같은 거 있죠? 그 주방용 라이터. 네. 이런 거 막 30년 된 거 있잖아요. 집에. 그걸 가스를 계속 채워가면서 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공산품은 진짜로 고장이 안 나, 새로 살 일이 거의 없죠. 잃어버리지 않는 한.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좀 절약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뭐, 그리고 인지 못하죠, 보통. 그러게, 이게 아직도 있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선풍기나 부채하고 6개의 TV는 약간 경우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너무 다른데. 할아버지의 이런 생활 습관은 절약 정신의 수집벽이 합쳐진 것이라 고집이 있으시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지방관리, 건강관리를 하시는 할머니는 질색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가로 열고 6개의 TV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시겠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약 정신은, 글쎄요, 절약 정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부채, 판촉용 부채 이런 거는 절약 정신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특별한 거는 이제 TV로 대표되는 컬렉션에 대한 문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이걸 컬렉션을 했고 모두 고쳤다. 그렇죠. 모두 주워 와서. 그러니까 그 뿌듯함이 더 세신 것 같아요. 작년에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에피소드가 요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할아버지의 성격이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때는 여름이었고 한참 더울 시기였어요. 할아버지는 기차를 타실 때만 인적이 드문 일터와 역을 오가는 자차 운전을 하십니다. 기차를 타러 이제 뭐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운전을 하러 가시는군요. 네. 어느 날 주말 동안 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타시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열기가 후끈해서 타시기 힘들 정도였대요. 그런데 차에 캔 주스가 있었나 봐요. 캔 주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캔 주스 아직도 종종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 우리가 이제 주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는 플라스틱 그렇죠. 병이잖아요. 네네. 근데 캔 주스 하니까 딱 뭔지 알겠네요. 쌕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봉봉 이런 거. 네, 이거는 진짜. 그리고 그 주스 캔은 희한하게 콜라나 사이다에 비해서 항상 딱딱한. 그렇죠. 찌그러뜨릴 수 없는 캔이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 군대에서 먹던 주스도 그 캔이었고. 네. 굳이 그 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철을 써야 되는 건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탄산과는 다른 캔커피도 그렇잖아요. 그러네. 네, 어떤 성질의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캔커피는 산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탄산을 알루미늄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 보네요. 네네. 그 무슨 이유가 있다고 옛날에 막 스펀지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까먹었습니다. 그 옛날에 막 재활용할 때는 찌그러뜨리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네. 학교에서도 막 재활용 시간에. 그러면은 주스캔은 밟기가 힘들어갖고 좀 그 처치 곤란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찌그러뜨리겠다고 밟다가 그렇지. 발목 다치고 애들 많았죠. 그리고 심지어 찌그러뜨립니다. 결국은. 네. 어떤 친구들은. 자, 뜨거운 주스캔 얘기하다가 할아버지는 며칠 전 차 안에 방치된 캔 음료가 열기 때문에 폭발했다는 무슨 뉴스를 보셨었다고 합니다. 6개의 TV 중 하나였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탄산음료였을 것이고 할아버지 차에 있었을 주스와는 좀 경우가 달랐을 것 같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뜨거운 캔을 손에 쥐니 폭발할까봐 덜컥 걱정이 되어서 그 뜨거운 주스를 어렵게 다 들이키셨다고 합니다. 후후 불면서. 그러니까 아니 폭발할까봐 걱정이 되시면 따서 버리시면 되잖아요? 저는 폭발할까봐 수리탄 던지듯이 공터로 던졌다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드셨군요. 할아버지는 당뇨도 있으시고 신장도 안 좋으셔서 막 드시면 안 되거든요. 할머니도 어이가 없으셔서 몸에 좋지도 않은 걸 왜 굳이 미련하게 다 먹냐고 타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벌컥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하셨다 합니다. 그럼 그걸 버리냐? 폭발할 것 같다고. 그 아까운 걸 버릴 생각을 하냐며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할머니마저도 어이없지 않냐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요. 자, 여전히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티피컬한 절약정신과 관계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러게요. 네.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랄까, 우직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뭐 있으면 먹는 거지, 뭐. 아까 뭐. 저도 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버리기가 애매하면 먹어버리는 약간 처치하기가 애매하면 먹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뭐 당뇨도 있으시고 신장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굳이 뜨거운 캔을 어렵게 드셨다고 하면 이걸 먹는 게 꽤는 이제 고행이셨고 건강에도 안 좋으셨을 그렇죠. 텐데. 굳이 이제 돌려서 말하면 이제 좀 덜 지혜로운 것은 아니냐. 그냥 이것이 이제 과연 절약 정신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좀 둔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각가지 해석이 이제 난무할 수도 있죠. 뭐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전체적으로 아까 그 워터픽처럼 지금 이 할아버지는 TV 6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신용이 없다 이미. 반대의 개념으로 약간 이분이 굳이 그렇게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 방식의 절약과 맥락이 닿아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손주의 사랑일 뿐이다. 그렇죠. 절약 정신의 해석은. 소중한 가족이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할아버지지만은 이게 지금 큰 줄기로 봤을 때 일관성이 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종종 이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행동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많은 낭비가 그렇죠. 들어가는 에너지가 일들, 뭐 쓰레기 봉투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맞아. 쓰레기 봉투에 꽉꽉 채워넣으려고 해갖고 뜯어지면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 테이프 값도 또 들잖아요. 그리고 싫죠. 그냥 테이프를 붙이는 나 자신이 좋겠습니까? 하긴 그런 거의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 세대가 이해가 하지 못하는 어떤 뭐랄까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지할 수 있겠네요. 가족이. 예를 들자면은 뭐 전기장판을 보일러를 아끼신다고 키고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죠. 맨날 안 끄고 나가서 오히려 더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 화재의 위험도 훨씬 높고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지금 할머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쓰셨지만은 난방비에 보일러 안 틀고 전기장판 틀고 앉아 계신다는데 전기장판이 사실 꽤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많이 잡아먹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저랑 싸우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도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충분히 가지신 만큼 여유 있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눈에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기후 위기나 자원 고갈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그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여겼던 생선살 1g이나 뜨거운 캔주스 하나 귀하게 여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아끼며 유지한 것들을 지금 우리 세대가 깔끔하고 편리하고 공상맞지 않음을 위해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방금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저희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까주고 계시는 거죠. 이쯤에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하겠지만 나는 반대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전 세대들이 우리가 볼 땐 답답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분명히 더 살리는 역할은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바이든이 했던 이야기였나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리사이클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옷을 안 사는 거다. 옷을 덜 만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소비의 패턴이 그런 지표가 뭐 어떻게 딱 시각적으로 하나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전 세대와 이 세대를 비교했을 때 소비, 그러니까 사는 빈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마어마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집에서 가끔 생각하는 에코백의 역설이잖아요.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코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에코백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집에. 많죠. 네. 그러니까 애기들 옷만 해도 또 저희 집
이제 아이가 둘 태어났을 때 우리 아내가 그 어렸을 때 입던 옷이 남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 이제 장모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이제 그걸 이제 아이가 입었죠. 베네 저고리 같은.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하나의 어떤 레트로한 그 이벤트가 될지언정 되면은 너무 좋죠. 너무 뜻깊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또 그걸 남겨놓을 생각은 이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얘가 입던 거 남겨놓자. 나중에 얘도 이제 뭐 나중에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이런 거 이제 이벤트로서 작용은 하는데 아껴서 이걸 버리지 않고 아직 튼튼하니까 짱짱하니까 남겨두자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옷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옛날에는 옷 한 벌을 좀 귀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죠. 버리는데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아까 뭐 선풍기 얘기한 거랑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네. 1년이 지나면 해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XSFM의 옷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렇지 않다는 후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 자, 최근 트위터에서는 유달리 따뜻했던 얼마 전에 한꺼번에 피어버린 아름다운 봄꽃의 사진과 사라진 벌과 나비, 그 꽃들이 한꺼번에 시들고 나면 또 굶어 죽을 꿀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저 트위터가 이제 뭐 결국에는 팔로우를 선택함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예민한 분들을 만약에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트위터 안의 세상은 진짜 너무 급박합니다, 지금. 실제로. 저는 제 타임라인과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봄꽃 사진 같은 거는 잘 없고, 비슷한 건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네, 트위터를 볼 때와 인스타그램을 볼 때와 페이스북을 볼 때 나의 기분과 모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 다르죠. 네. 달라지죠. 근데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거야말로 이제 불편한 진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원래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 자체가 환경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문제.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은 뭐 좀 늦은 편이긴 한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환경을 위해서. 네. 하나하나 소비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실 굉장히 활발한 영역이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죠. 지금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난번 그 알실에서 다루었던 과수 화산병 얘기도 생각났어요. 저도 그 짧은 순간 찬란한 봄 풍광을 즐겼지만 동시에 여름 폭염의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너무 익숙해진 뉴스 기사를 볼 때보다도 만발한 봄꽃에 더욱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지금 이게 봄에 온 사연인데 올 여름에 특히 인류가 예, 이걸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거의 예언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뒤로 계속 더 공포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로 뭔가 우리가 이 이후에 봄 4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겪은 일들은 실제로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상기후, 기후위기라는 말을 진짜 온몸으로 겪었죠. 인구가 아무리 늘었어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활했다면 충분히 편리한 현대의 삶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일들이 10배는 느리게 진행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가 드셨고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먹어오던 음식, 조기 한 마리나 제철과일 하나 나중에 못 먹게 되면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저희 일상이 지속되는 반경에서 환경에 덜 해로운 방식으로 소비하고 생활하고자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삶과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하게 되는 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벌써 벚꽃은 다 지고 철쭉이 피기 시작했으며 날씨는 다시 추워졌네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2022년. 이때 이후로 정말 예측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이때의 박민영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언 같은 사연이. 네. 우파씨 식구분들 우리 모두 무사히 생존합시다. 감사합니다. 박민영 드림. 그리고 PS 사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부채입니다 하면서 이 제약사는 아직 있죠? 이 제약사는 아직 있고 제가 찾아봤는데 네. 지금 이게 네 글자의 파스 그쵸, 파스. 광고 부채인데 이 파스도 아직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패키지 디자인이 물론 바뀌었고 지금 여기 구석에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한테 익숙했던 그 파스 들고 있는 penguin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제약사의 그 캐릭터였나요? 아니면 이 파스의 캐릭터였나? 이 제약사의 캐릭터 나 아니면 이 제약사에서 내놓는 아니야, 파스. 내가 볼 땐 파스인 것 같아. 왜냐면 이 펭귄이 나온 이유가 이제 시원하니까. 그렇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얼음같이 시원하게 이제 해준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패키지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제품은 팔고 있는데. 밀착포가 필요 없는 제3세대 스포제 하면서 이제 사진 자체는 거의 뭐 그 이온 음료와 다를 바 없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녀의 모습. 저기 남태평양 같은 하얀 백사장에서 남녀의 모습이고 이제 파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타다가 넘어지면 이제 파스가 필요하죠. 그런 부채를 사진을 첨부해 주셨고. 근데 저도 어머니랑 이런 절약 문제, 쓸데없는 절약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 못 버리는 건 저희 부모님들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죠. 이사 갈 때 보면은 뭐 15년 된 도자기, 뭐 밥그릇, 뭐 항아리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버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거 계속 그대로 안고 가시는데 근데 저도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그런 맞아요. 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예. 수 있죠. 부모님 다시 같은 말해서 면이. 부모님이 꼭 그러면 아무리 싫어도 그게 또 완전 반대로 막 아예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었어 하면서 팍팍 쓴다고 해도 또 비교해 보면은 부모님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남들이 버리는 거 보고 눈이 좀 동그래지는 예, 그런 장면들도 있고 쓸데없는 건데 못 버리는 멀쩡하다고 못 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네. 이게 또 확실히 나도 이제 그런 모습을 물려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박민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해 안 되는 절약벽을 이제 최근 들어 기후 위기나 자원 고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해를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전체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점점 넘어오시겠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박민영 씨의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피소드였지만 할아버지 7대 TV 이거 어떤 예술 작품 같은 이 느낌이 인상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직접 이런 얘기를 해본다면은 애초부터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을 수 있다. 그렇죠. 혹은 이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매스미디어의 어떤 그 범람 이런 거를 채널 6개를 틀어놓으시면서 확인하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었을 수도 있다. 알고 보면 논문을 막 몇 편씩 쓰셨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 호호 할머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그거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뭐 주스는 뜨거워야 제맛이지 하시는 성격일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